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변하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있거나 막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90%까지 막혀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쓰나미처럼 말이죠.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뇌는 침묵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다리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를 만났고 그분들의 마지막 후회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증상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로 다리에서 느낀 이상한 감각들이었습니다. 다리가 저리다, 한쪽 힘이 빠진다, 자꾸 걸려 넘어진다, 발끝을 끈다. 이런 증상들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무리해서 그런가 보지,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약해진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85%가 발병 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다리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85%요. 10명 중 8명 이상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을 몰라서입니다. 설령 증상을 느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거나 가족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 며칠의 차이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로 가는 혈액과 신경신호가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마치 정전이 됐을 때 가장 먼 방부터 어두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순환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리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감각이 이상하다, 자꾸 걸려 넘어진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는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이 신호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을 지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되시는지 또는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67세 이경우님, 그리고 71세 최순자님이죠.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님은 평소 산책과 등산을 즐기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주말이면 가벼운 산행도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좀 무리하게 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마침 주말에 딸이 놀러 왔는데 아버지가 계단 오르실 때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딸의 강력한 권유로 검사센터를 찾으셨고 그곳에서 뇌혈관이 70%나 좁아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만약 며칠만 더 늦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다시 등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반대로 최순자님은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지만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왼쪽 다리가 자꾸 저리고 힘이 빠지셨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주변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뇌혈관이 막혀서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검사센터에 가셨더라면, 그때만 신호를 알아차리셨더라면 지금처럼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단 며칠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아챘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였어요. 똑같은 증상이었지만 한 분은 즉시 대응하셨고 한 분은 미루셨습니다.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다리 증상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뇌는 참 영리합니다. 통증 신경이 없어서 직접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특히 다리를 통해서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한쪽만 힘이 풀리는 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운동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양쪽이 다 약해지는 건 운동 부족일 수 있지만 한쪽만 힘이 없다면 이건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뇌경색을 겪은 분들 중 73%가 발병 전 한 달 안에 편측 근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진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65세 정민성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민성님은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엔 그냥 무릎이 안 좋아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무릎은 아프지 않은데 힘만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셨죠. 그랬더니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느껴보시는 거예요. 한쪽이 유난히 힘이 없다면 운동 부족이 아니라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내 한쪽 다리에만 힘 빠진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한쪽 발바닥 감각이 무디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뇌의 감각 해석 기능이 혈류 부족으로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발바닥은 뇌에서 가장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료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편측, 감각 이상을 호소한 분들 중 62%에서 뇌혈관 협착이 확인됐다고 해요. 반 이상이 실제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죠. 69세 강수진님은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는데 허리 문제인 줄 알고 한참을 방치하셨어요. 허리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관 이상이 발견됐죠. 허리 문제는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좀 줄어들지만 뇌 문제는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이게 구분하는 포인트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양쪽 발을 번갈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 차이가 느껴지나요? 한쪽이 확실히 둔하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발바닥 감각이 양쪽 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는 발끝이 자꾸 끌리는 걸음걸이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뇌 신호가 발목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발끝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끝이 바닥에 자꾸 닿게 되는 거죠. 대한뇌졸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보인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2주 내에 뇌경색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2주요, 여러분. 그만큼 급박한 신호라는 겁니다. 72세 박현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현우님은 평소와 다르게 걸을 때 발을 질질 끌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은 잘 모르셨는데 부인이 계속 지적하셨대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부인이 걱정해서 검사센터에 가보자고 하셨죠.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대응해서 지금은 회복하셨습니다. 부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신발 밑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쪽 앞부분만 유난히 많이 닳았다면 발끝을 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이 걸음걸이 이상하다고 지적할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가족이 최근에 걸음걸이 이상하다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이유 없는 반복 낙상입니다. 문턱에 자꾸 걸리거나 평평한 길을 걷다가 넘어진다면 이것도 뇌의 균형 신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나이 들면 근력이 약해져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한 달에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달에 2회 이상 넘어진 시니어분들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5.7배나 높았다고 해요. 거의 6배 가까이 높은 거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상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한 달에 2회 이상이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지난 한 달간 몇 번이나 휘청거리셨나요? 다섯 번째는 다리 떨림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린다면 이것도 뇌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긴장해서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떨림이죠. 서울아산의료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하지 떨림을 호소한 분들 중 41%가 뇌혈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뇌 문제였던 거예요. 다리가 떨릴 때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영상을 찍어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검사받을 때 의료진에게 보여드리면 진단에 도움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긴장해서 떠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다리 떨림 경험해 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균형 상실과 비틀거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자꾸 비틀거린다면 뇌의 평형 기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예요. 우리 뇌에는 평형을 유지하는 중추가 있는데 여기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당에 있는 대학의료센터 연구를 보면 이런 증상을 보인 분들 중 58%가 뇌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 30초 동안 서보세요. 한쪽으로 계속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으면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귀 질환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뇌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중심이 흔들리거나 벽을 짚고 걸으시나요? 일곱 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다리 힘이 몇 분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시적 마비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예행 연습 같은 거죠. 진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70%가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요. 이걸 무시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73세 김동연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셨어요.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교육을 들으셨던 기억이 나서 바로 응급실로 가셨죠. 검사 결과 뇌혈관이 위험한 상태였고 즉시 처치를 받아서 큰 사고를 막으셨습니다.
만약 괜찮아졌다고 그냥 넘기셨다면 며칠 안에 큰일이 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시간과 지속 시간을 꼭 기록하세요. 그리고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지켜봐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최근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전략만 제대로 지키셔도 뇌경색 위험의 80%를 막을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약 먹기 싫어서 임의로 중단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그 순간부터 혈관 손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많이 좋아져서 정확하게 잴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재보세요. 이렇게 기록해두면 자신의 혈압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혈압 재보셨나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14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혈관 손상이 시작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식후 혈당 급등이 더 위험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는데 채소부터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식후에 가볍게라도 움직이세요. 10분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혈당 수치 재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은 1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해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두려워하시는데 필요하면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약의 부작용보다 뇌경색의 위험이 훨씬 크거든요. 물론 약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식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드시고 견과류도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반대로 기름진 육류와 튀긴 음식은 줄이셔야 해요.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건 자주 드시지 마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콜레스테롤 검사는 언제 하셨나요?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경색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하루 30분씩 5일만. 중강도 운동을 하시면 뇌경색 위험이 27%나 줄어듭니다. 중강도 운동이라는 건 빨리 걷기나 가벼운 등산, 수영 같은 거예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기상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7,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10,000보를 목표로 하시되 갑자기 무리하게 늘리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걸음 걸으셨나요? 5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꼭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 1년 후에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이 된다고 해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하루 7시간은 꼭 주무세요.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뇌경색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꼭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산책이든 취미 활동이든 친구와의 수다든 뭐든 좋습니다. 혼자 속으로 사귀지 마시고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 5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뇌경색 위험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80%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숫자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7가지 신호와 5가지 예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비틀거리는 증상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절대 아닙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뇌혈관은 통증 신경이 없어서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다리를 통해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감각 이상, 발끝 끌림, 반복된 낙상, 다리 떨림, 균형 상실, 그리고 일시적 마비까지. 이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기억력이 심하게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고요. 가족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의 무서운 후유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만 하면 90%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90%요, 여러분. 이 얘기는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호만 제대로 알아차리면 말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3분만 투자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양쪽 다리 힘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약하지 않은지 느껴보는 겁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셋째,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매일 아침 3분, 이 습관만으로도 뇌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걸음걸이도 함께 살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걸을 때 발을 끌거나 비틀거리지 않는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과 함께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위험한 질환을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뇌출혈의 조기 신호와 응급 대처법이에요. 뇌경색이 혈관이 막히는 거라면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둘 다 치명적이지만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셔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지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가장 기억에 남은 신호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한쪽 다리 힘 빠짐이었나요? 발끝 끌림이었나요? 아니면 일시적 마비였나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